요즘 거리에서 정당 현수막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창녕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먼저 기호순으로 더불어민주당 성기욱, 무소속 하종근, 성낙인, 배효문 후보를 차례로 만나봅니다.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지자체의 마트 의무 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되면서 경남 지역 마트 노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앞두고 경남 지역 환경단체가 낙동강보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요즘 선거철도 아닌데 각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도심 거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내용도 상대 정당의 정책을 헐뜯거나 인신공격 등이 대부분입니다.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교차로. 시선이 닿는 곳마다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역 정당에서 걸어둔 현수막인데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현수막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지자체의 별도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바뀐 5개 광고법 때문입니다. 도심을 뒤덮은 현수막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곳에 교차로나 이런 데 이렇게 무더기로 달려있으면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또 내용이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현수막 내용이 정당화될 것 같으면 전 걸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차로와 약 20m 떨어진 곳에는 지정 게시대가 있지만 정당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는 교차로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실제 창원에만 330개의 지정 게시대가 있지만 대부분 정당에서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방안을 살펴보면 현수막은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 2m 이상 위로 설치해야 하고 정치적 현안을 나타낼 경우 정당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만 명시하면 된다는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기준만 지키면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도심을 뒤덮은 정당 현수막에 지역 정치권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시의회가 정당의 정치 현수막 근절과 정부의 새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적 달성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그전에는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책 그런 모습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당 현수막.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 난립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당 게시대 설치 등의 대안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오는 4월 5일 창녕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지역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해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기호순으로 더불어민주당 성기욱 후보와 무소속 하종근, 성낙인, 배효문 후보를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기호 1번 성기욱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군정의 경제를 이끌어갈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부곡을 한국형 라스베가스로 개발하고 창녕 생태곤충공원을 생태문화예술특구로 전환, 창녕박물관을 국립박물관 전환 추진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가 얼룩진 창녕의 세 차례 보궐선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선거를 주도해서 지역민들이 충분히 정책을 이해하고 캠페인화해서 의식을 함양시키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 역할을 크게 해내는 그런 선거를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기호 4번 하종근 무소속 후보는 인구 소멸 지역인 창녕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했습니다. 공약으로는 창녕군 공무원 인사투명성 확보와
창녕 농산관광진흥공사 설립, 낙동강 150리 관광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내세웠습니다. 창녕을 새롭게 하고 군민을 신나게 해서 고 김부영 군수와 함께 계획했던 추진했던 일들이 한치의 차질 없이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창녕 국민이 행복한 부자 창녕을 만들어서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기호 5번 성낙인 무소속 후보는 공직과 의정 활동의 경험을 살려 공백 없는 군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 후보는 창녕형 헬스 치유 산업벨트 육성과 창녕 전통시장 부활 프로젝트, 창녕군 내 아동병원 개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민은 올바른 선택을, 군수는 빈틈없이, 군정은 끈금없이 세 가지 원칙으로 국민을 만나고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창녕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호 6번 배효문 무소속 후보는 사업가 정신으로 창녕군의 경영을 이끌어 나갈 군수는 본인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정직한 군수와 100년 먹거리 산업이 될 스포츠 테마파크 건립, 지역 유휴 부지를 활용한 파크 골프장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당선돼가 좋은 게 아니고 소멸돼가고 인구가 자꾸 침체돼가는 이 도시에 내가 돼서 다시 우리 고향이 활기 있는 도시, 제대로 참 이게 소득이 증대돼가지고 이 창녕 사는 게 자랑스러운 도시, 이 도시를 만드는 게 저한테 마지막 꿈입니다. 다음 달 5일 창녕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자 난립으로 혼란스러운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창녕 군민들의 신중한 한 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21일) 낮 12시 55분쯤 산청군 생비량면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9대 등 장비 45대와 산불 진화대원 200여 명을 투입해 오후 3시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1시 50분 기준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건축용 자재인 대나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가해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네트워크가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낙동강 보개방을 촉구했습니다. 21일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녹조물로 키운 농산물과 녹조독에 오염된 쌀과 채소를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식약처와 교육당국 등 녹조 농산물이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 거가대교, 마창대교 반값 통행료 쟁취 경남도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 민자도로 가운데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요금이 전국에서도 가장 비싸다면서 정부와 경남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했던 통행료 인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책위는 앞으로 50만 서명운동을 펼치고 운수 관계자와 이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도민들이 참여하는 범도민 대책위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1일 경남농협이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남농협은 모든 임직원이 헌혈에 동참할 뿐 아니라 시군 지부별로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위해 캠페인을 차례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지자체의 마트 의무 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되면서 경남 지역 마트 노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마트노조 경남본부는 21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에서도 의무 휴업 변경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경남도는 의무 휴업일 평일 변경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트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의무휴업일 평일 반대 의견을 창원시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창원시 의창구 김영선 국회의원입니다. 최근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 일대가 창원 제2국가산단인 방위 원자력 융합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창원시와 한마음 한뜻으로 일궈낸 쾌거라고 자평했는데요. 지난해 말 김 의원은 창원 국가산단 2.0 신규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서 국회의원 51명의 건의문 서명을 받아 홍남표 창원시장과 함께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올해 1월 중순에도 창원을 찾은 국토부 관계자에게 후보지에 대한 설명과 신규 국가산단의 필요성을 밝혔는데요. 김 의원은 창원 제2국가산단이 방위 원자력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미래 50년을 견인할 것이라면서 끝이 아닌 시작으로 유망한 기업들의 입주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거제시 서일준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14일 열린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신공항에 적용될 공법을 매립식 공법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서 의원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공항 배후 도시인 거제가 제2의 부흥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서 의원은 공법이 확정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내년 연말쯤 착공돼 가덕도 신공항은 오는 2029년 12월이면 개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창원시 진해구 이달곤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18일 이 의원은 진해 지역의 교육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신안고등학교 설립 추진 서명운동 현장과 용원 청소년 복합타운 부지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진해구 6개 고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9명으로 전국 평균 23명에 비해 과밀도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안고등학교 설립을 반드시 이뤄내고 용원 청소년 복합타운 건설에도 관심을 쏟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일 김종호 국회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오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엽니다. 김해시 주촌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리는데요. 21대 국회 의정활동과 공약했던 지역 현안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주촌면 현안인 김해트램 장유역 주촌 내외동 내외선 도입과 경희대학교 가야의료원 설립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김 의원은 보고회에서 주촌면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듣고 소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21일 제7기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법률과 회계 등 감사 관련 지식이 많은 민간 자문위원 4명과 내부 당연직 위원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2년간 위원들은 자체 감사 계획과 반부패 청렴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자문할 계획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7기 감사자문위원회가 투명하고 청렴한 경남교육을 실현하고 감사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창원시가 2023년 나눔주택사업 임대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나눔주택사업은 지역 내 빈집 등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비용의 80%,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해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임대 희망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의령군이 지역 특화형 마을 축제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합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열린 가래밭 미나리 축제에서 4,1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의령군은 마을 단위의 축제를 키운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을마다 특색을 가진 화정 나루마을 둑길, 양귀비 축제와 지정 뎁사리 축제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